자, 이번 시간에는 301페이지예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낙성료 분료식 계약으로서요. 유상 쌍무 계약이죠. 즉 자신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또 타방 상대방은 그 사용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죠. 자, 그러면 1번 지상권과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비교입니다. 그죠?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는 물건이에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득을 취하는 지배권으로서의 내용이죠. 그러나 채권은,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이니까 당연히 임대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청구죠. 사람에 대한 청구,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을 그 본주로 합니다. 이것은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지배하는 것을 더 본주로 하죠.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1번. 지상권은 임의로 양도 담보 설정이 가능하나 임차권은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상권은 물건이니까 지상권자는 스스로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자유롭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양도성이 자유롭다. 그리고 이것을 제한하는 약정도 무효가 돼요. 그래서 임차인의 지상권자의 처분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성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임차권의 경우는 채권은 채권인데 여기는 임대인의 신뢰가 전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신뢰를, 그죠? 그래서 양도성이나 전대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제한.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2번.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나 임차권은 차임을 요소로 한다.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민법상으로요. 지상권은 무상지상권도 가능하고 유상지상권도 가능해요. 가능하다, 두 개 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란 것은 당연히요.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면서 동시에 그 사용 수익하게 될 사람인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3번. 임차권자는 필요비 유입비의 상환 청구를 가지지만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다. 그렇습니다. 임차권자는요,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그 대가로 지급을 하잖아요. 차임을. 따라서 당의 목적물이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리나 또는 보수가 필요하고 또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고 또 더 좋은 물건으로 비용을 더 많이 투입해서 더 좋은 개량된 물건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 돌려주면 그 임대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임차인이 투입한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러나 지상권자는 당의 목적인 그 대상 목적인 토지를 직접 지배해서 자기가 독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이 물건인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은 자기 비용으로 자기가 그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되겠죠. 따라서 3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양자 모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 했는데, 자, 이게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는 여기는 우리 민법에 법정 갱신 제도를 두고 있어요. 여기는요. 그런데 지상권에 있어서는 여기는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최장 존속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법정 갱신한 제도를 두지 않았죠. 왜냐하면 기간이 워낙 길게 인정해주고 있으니까요. 최단 말이죠. 최단 30년이나 15년이나 5년 이것을 보장해야 되잖아, 그죠?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으로 지상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컨대 당의 토지에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만들 때는 30년이 최소한이라는 거죠. 또 보통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보통의 공작물이라 하더라도 5년이 최소한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요.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는 해지 통고를 인정하고 있어요.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해지 통고하고 해지 기간이 경과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지상권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권에서는 해지라는 이런 제도 없고요. 언제나 최단 존속기간 이것을 보장해야 되죠. 약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간 약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최단 30년, 15년, 5년으로 의제, 간주해버리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를 둘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2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했어요. 1번 임차인은 언제나 임대인에 대하여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1번 우리 민법상의 임대차에서는 등기는요 임대인과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즉 임대인이 거부하지 않고 인정해 주면 등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요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등기를 해주겠다고 임대인이 동의해 줘야만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임차인한테. 자, 그 다음 두 번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것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이것은요 민법 622조의 명문으로요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요. 여기는 이 임차권은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방법을 갖추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 토지 임차인이 당의 토지 위에 건물의 소유권을 자기가 취득하고 그 건물의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하면 돼요. 토지상의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이것을 임차인 명의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 토지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622조예요. 토지 임차권 등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인정되는 예다 이 말이죠. 반드시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2번 옳은 질문입니다. 3번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는 철회할 수 있다. 자, 이건요 임대인의 동의 의사는요 이것은요 대항요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즉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에요. 누가? 임차권을 양수받은 사람 또는 전차인이 임대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해버리면 대항력이 제3자 즉 양수인이나 전차인한테 발생했기 때문에 동의한 내용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해야겠죠. 왜? 이렇게 대항력을 자기한테 대항력을 인정해 놨다가 또 철회한다 이걸 인정해버리면 제3자의 이 대항력을 이 임대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의한 내용은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무단 전대의 경우에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불법 점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요. 원칙적으로요. 임대인이 당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지급 이 권리 여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존속하는 한, 즉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존속하고 반대로 임대인이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한테. 그래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하겠어요? 그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 5번 무단 전대의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라고 했는데 5번요. 임대인이 해지할 것인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해지 여부는 자유다. 그죠? 이 말은 해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은 당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자유다 이 말이에요. 자유. 그러면 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임대인에게 맡기는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요. 이 3번은 일시사용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것 해서 우리 민법에 명문으로 정해놨거든요. 이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암기사항이기도 하죠. 이게. 따라서 여기는요. 차임 증액이라든지 부소물 매수나 또는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지상물 매수 청구 같은 이런 법 조항은 여기에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는 적용해도 무방하겠죠. 이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번이다. 자, 그 다음 4번. 임대차 존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 그대로 보시고요. 4번 지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지문만. 자, 4번.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 해지기간 단축의 약정은, 자, 여기에요. 해지기간에 관한 이야기죠. 해지기간, 보통요,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과했을 때는 6개월이 경과해야 해지가 효과 발생하죠. 또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과 발생해요. 그 다음에 동산을 임대차에 있을 때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가 해지하더라도 5일만 경과하면 해지 효과가 발생하죠. 이걸 우리는 보통 해지 기간을 한다 하고, 이 기간은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해지 기간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특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강행 규정이다. 마음대로 이것을, 이 말은 단축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을 위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니까 편면적 강행 규정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단축은 안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뭐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게 바로 필요비 상환 청구에 관한 문제죠. 보존 비용. 그렇죠? 가치 유지 비용,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은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건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죠.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입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유입비의 경우는 임대차가 종료돼야 되죠. 종료하고 난 뒤에도 증가액이 현존해야 돼요. 그죠? 자, 종료하고 증가액이 현존할 때,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임대인이 선택을 해요. 무엇을 선택하냐면 지출액하고 또는 증가되어 현존하고 있는 증가액 있죠? 요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임대인이 정한다. 이렇게 해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번은 옳게 바꾸어 써야겠네요. 옳게 돼 있네요. 3번. 필요유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요게요. 3번. 이것은 제척기간으로서 6개월입니다. 비용상환 청구권은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언제부터 6개월 내죠? 임대인이 임대해준 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죠.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를 행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옳은 질문요. 이때 6개월은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한다. 4번 임차인은 비용을 상환받기 전까지는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이것은요.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당해 임차물 사이에는 결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제기에 도래했으니까 유치권이 생긴다. 누구한테요? 임차인에게. 해야 되겠죠? 따라서 옳습니다. 5번. 목적물에 들이는 비용이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지출한 경우라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5번은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란 것은 임대차 존속 중에 들어간 비용이든 임대차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당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이든 그것은 불문하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비용 상환 청구를 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비용 상환 청구권의 성질이요. 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하냐 하면 바로 이 청구권의 성질이 부당이득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부당이득이 발생하냐면 임대인의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그 모든 비용은 임대인한테는 부당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상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유지하고 수순해 줄 의무를 부담하기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의무가. 그러면 임대인이 유지 수순할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이 만약에 사용하는 중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지출할 비용을 임차인이 지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그래서 이걸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든 종료된 후든 지출한 시기가요. 어쨌든 간에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차인한테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했죠.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할 때요. 이 비용 상환 청구할 때 이 점유자는요. 선의의 점유자이든 악의의 점유자이든 불문한다. 이렇게 했죠. 불문한 점유자에게 모두 비용 상환 청구를 인정한다 했죠. 심지어 타인의 재산을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 점유하는 사람이 비용을 투입한 경우에도 그 도인도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바로 상대방한테는 부당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 을은 갑으로부터 2001년 3월 1일 기간 약정 없이, 여기가 중요하죠. 기간 약정 없이 토지를 임차한 뒤에 그 지상에 건물을 한 채 신축하였다. 자, 을은 임차인인데 토지를 임차했으니까 토지 임차인이죠. 근데 기간 약정이 없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은 2004년 6월 1일 한 3년 조금 더 넘었네요. 후에 을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과했다. 자, 여기에 갑이 임대인인데 토지 임대인이죠. 여기 이렇게 해지를 통과했어요. 해지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때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했죠. 그러면 토지 임차인에 있어서 보호되는 권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1번. 임대차 계약은 을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 소멸한다. 이거 뭐죠? 요 해지 통고니까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죠. 그래서 통고 기간, 해지기간이 필요하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는 부동산이네요. 그러면 6개월이 필요하다. 그죠? 옳다. 2번. 을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 갑은 원칙적으로 매수를 거절할 수 없다. 자, 이것은 뭐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네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그리고 형성권을 행사해버리면 매매 계약이 성립해버리죠.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법에서 허용한 거다. 강행 규정이죠. 이게 편면적, 이것은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임대인은 거절을 할 수가 없다. 이 되죠. 3번. 을이 건물의 매수 청구를 행사하기 위하여 먼저 갱신 청구를 행사할 필요는 없다. 이유는 왜 그러죠? 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대인한테 계약 갱신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해 주는데 여기서는 지금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으니까 이 해지 통고가 뭐예요? 바로 거절한 거죠. 뭐를? 갱신의 거절을 임대인이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곧바로 거절했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곧바로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오름님 질문이네요. 3번. 4번. 임대차 계약이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자,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요 임대인은 해지가 가능해요. 그죠? 자, 이때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의하여 당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돼버리면 이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따라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옳다. 5번. 갑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종료 시에는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였다면 이런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라 했죠? 강행 규정. 더 나아가서 이 강행 규정의 의미는 토지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특별히 만든 강행 규정.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통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민법에 있는 이 규정을. 그렇다면 이 임차인, 토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정으로서 토지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포기한다. 이렇게 약정을 했더라도 그것은 강행법규 위반의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죠. 따라서 5번이 틀렸다. 그죠?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여전히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알아두셔야죠. 6번은 중요한 문제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임차인의 권리. 자, 임차인의 권리는 뭐예요?
임차인의 권리는 당의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가장 중요한 권리다. 그죠? 이게 임차권이라고 그러죠. 임차권. 자, 이것을 가지고 정리해 본다 이거죠. 자, 옳은 것은 1번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번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어떻게 했어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네요. 따라서 틀렸다.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차인이 부속물을 매수했죠. 자,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는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알고 있는가 이걸 물어본 거죠. 자, 이때 건물 매수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당해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행사하는 겁니다.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속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물로서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죠. 그리고 그 기능은요, 요게 임차 건물에 객관적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되죠. 객관적 편익 증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속물이어야 되고, 이때 부속 당시에는 임대인에게서 매수했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 받았어야 되죠.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물건일 때만 부속물 매수 청구를 건물 임차인이 할 수 있어요. 따라서 2번도 틀렸네요. 종료 전에.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거는 622조 앞에서 설명했는 거죠. 토지 임차권은 등기를 하면 당연히 대항력이 제3자한테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토지 임차권이 등기되지 않고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상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하게 되면 토지 임차권이 등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생긴다. 622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그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은요. 토지 임차인의 계약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고 그러면요. 건물 매수요.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질문이고 4번 틀렸어요. 이거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죠. 이거는 여기에는요, 우리가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이것을 준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서 지상권 소멸되었을 때 당의 토지 위에 지상물이 현존하면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한테 갱신을 청구하고 이 갱신 청구에 대해서 설정자가 거절하게 되면 지상권자가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설정자 당신이 사세요 라고 하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그 내용을 여기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서 종료됐을 때 당해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 현존하고 있고,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요 한번 갱신합시다 이렇게 청구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해버리면, 그러면 그 지상 건물이나 공작물을 토지 임대인이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4번 이것도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했는데, 자, 법정 갱신이 되면 토지 임대차가 법정 갱신됐다. 갱신되면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는 뭐예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해지 통고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켜 버릴 수 있죠. 그러면 해지 통고는요, 해지 기간이 경과해야 해지 효과가 발생하죠. 그렇죠? 따라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는 6개월이 경과해야 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는 1개월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적극적으로 볼까요? 11번. 이것은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명문화한 것이죠. 구체화한 것이죠, 문제를. 자, 봅시다. 판례태도 다른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1번. 임대차가 전수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를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1번. 임대차 전속기간 약정하지 않았다 하면 임대인이 만약에 해지 통고했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곧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판례죠.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1번은요. 즉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 여기에 해당돼 버리면,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이래 되면 이게 해지 통고는 뭐예요? 바로 갱신을 거절한 것에 볼 수 있겠죠. 임대인은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합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토지 임차인은요, 그 토지상에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고, 그러면 더 임차인은 더 연장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미 임대인은 나가주세요라고 하고 있잖아요. 해지 통고했으니까. 그러면 이 해지 통고는요, 6개월만 지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곧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되죠. 이게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허용하는 요소입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 5가지는요, 다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2번.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임대차 만료 시에 그 가치가 잔존하면 되고, 반드시 임대차 계약 당시에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났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인 건물, 여기에 해당되면 이 건물은요, 임대인, 토지 임대인한테 동의받아서 건물을 지었든 동의받지 않고 지었든, 또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지었든 허가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지었든, 또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한테 이익이 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이든 있는 것이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번에도 있죠.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경제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불법 건축물이라도 매수 청구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4번.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자, 4번이 중요하네요. 자, 이때 임차인이 토지 임차인이죠. 여기에 당연히 토지 임대인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인이죠. 당연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이렇게요. 그러면 이 임대인이 말이죠. 임대차가 종료되고 난 뒤에 당의 토지를 양도해서 토지 양수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양도했기 때문에. 그럼 소유권자가 일기사항이 되어버렸네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던 종전의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종전의 토지 임대인이 당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되겠죠. 여기에 대한 판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판례죠. 자, 여기에 대해서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당의 소유자가 바뀐 이 임대인이 아닌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참 중요하죠. 5번.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거기에 오타다 그죠? 임대한 해리죠.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건립되어 있는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요.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에 한해서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건물이요.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그러한 경우에 당의 임차지상에 있는 구분 소유 건물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것이 5번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옳은 질문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11번 문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볼까요? 12번은 여기는 전대한 경우인데요. 한번 봅시다. 을은 갑 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의 동의를 얻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틀린 것은 했죠. 자, 거기에 지문이 위로 올라왔네요. 그거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이게 이렇게 했어요. 갑의 소유 건물을 을이 이렇게 임대받아서 임차인이에요. 이것을 다시 병한테 이렇게 전대차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 적법 전대차다.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을 우리는 임차인이라 그러고, 건물 임차인. 이 사람은 건물 전차인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동의를 받았으니까 적법 전차인이죠. 자, 이런 경우에 봅시다. 1번. 병이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물건을 부속했다면, 자, 이때는요. 자, 전차인이 말이죠. 당의 이 건물, 자기가 지금 갑 소유 건물을 점유하는데 여기에 부속물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전차인의 부속물이요. 그러면 이때 부속시킬 때 갑의 동의를 받았다 그랬죠. 갑의 동의를 받으면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우리 민법에서요. 직접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합니다. 이것을요. 임차인인 전대인한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행사하냐? 바로 임대인한테 행사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임대인한테. 그래서 갑한테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옳은 질문이죠.
자, 2번. 병이 건물의 부속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병은 전대차 종료 시에 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전차인이 임대인한테 직접 부속물을 청구하는 것은 갑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물을 부속시켰거나 갑으로부터 그 부속물을 매수하여 부속시켰거나 또는 을으로부터 그 부속물을 매수하여 부속시키면서 이때는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갑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따라서 옳다. 3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임대차가 종료됐고 전대차가 종료됐어요. 다 종료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수익은 뭐가 돼요? 바로 부당한 이득이죠. 부당한 이득인데 그 정도가 어디까지냐? 차임 상당이죠. 즉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차임이 아직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갑은 이 병한테 부당이득으로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이런 이야기죠. 옳습니다. 4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병이 갑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을에 대한 건물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렇죠.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한테 반환해 줘버리면 즉 을이 갑한테 건네줘야 할 그 반환 의무가 소멸되었고 따라서 병은 을한테 임차인인 전대인한테 반환 의무를 면해야죠. 원래는 전차인은 전대인과의 관계에서의 법률관계예요. 그죠? 따라서 전대차가 끝나면 전차인은 전대인한테 목적물을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전대차가 종료됐다면 이때 우리 민법에서는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한테 반환해버리면 이 전차인은 전대인한테 반환할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뭐 그것은 이 전대인인 임차인의 반환 의무까지 모두 종료시키고 소멸시켰으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5번.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 자 이때요. 갑과 을이 합의 해졌다 했죠. 그죠? 갑과 을의 합의 해지. 임대차 계약을요. 자, 이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를 인정해버리면 전차인이라는 것은 전대차라는 것은 이 전대차라는 것은 임대차가 존속하고 유효한 상태 범위 안에서만 전대차가 유효하고 그 범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임대차가 소멸됐다,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면 이 전대차 계약도 효력을 상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과 을이 합의로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전차인한테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전차인의 전차권을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걸 정의해왔죠. 임대인이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소멸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 해지라든지 또 을이 스스로 단독으로 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임차권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이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한 이 전차인 보호요. 이 보호를 위해서 전차인한테는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요. 전차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차인의 전차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해석해야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13번 문제를 하나 볼까요? 자, 이만큼 차근차근 하는 이유는요. 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 상가물 임대차 이것도 비교해야 되고 서로 이해를 딱 해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잘 정리를 해 두셔야겠어요. 보증금 2천만 원, 월 20만 원에 을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 6개월 전에 한 번, 그리고 지난달에 한 번 합계 40만 원의 차임을 연차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 갑과 임대인 을 사이의 법률 관계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 20만 원인데 연체액이 40만 원이죠. 차임 연체가 연체한 총액이 40만 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2기분이죠. 차임 연체 2기분에 해당되는 돈이다. 그죠? 이러면 우리 민법상으로 뭐가 발생하나요? 여기 이런 경우에 임대인의 해지권이 인정되게 되죠. 자, 1번. 갑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므로, 자, 여기서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했는데, 임대인 을의 해지권은요, 연체액이, 연체 금액 총액이 2기분 이상이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것은 1번은 틀렸죠. 2번, 을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종료한다. 여기는 해지 통고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권 행사를 하고 있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해지권 행사. 해지권 행사하면 뭐예요? 즉시 계약은 실효됩니다. 즉시. 따라서 이게 해지권이란 것은 해지 통고가 아니라 해지권 행사다. 틀렸죠. 3번. 을은 임대차 종료 전이라 할지라도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질문이네요. 연체 차임은 이게 연체 차임 40만 원이죠. 이 40만 원은 보증금에서 변제 충당이요. 충당이 가능해요. 자, 이때 변제 충당 할 거냐 말 거냐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제 충당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것은 임대인의 선택의 자유 영역입니다. 권리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변제 충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질문이네요. 4번. 갑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것을 주장하여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바로 이 말의 차이죠. 여기에 모순되죠. 4번은 그죠? 임대인이 자유지 임차인이 변제 충당해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연체 차임 안 줄래요. 이 말을 못 한다는 거죠. 따라서 틀렸다. 5번. 을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 갑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서 종료됐을 때 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의무 불이행이 있어서 임대차를 해지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요. 정리를 좀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임대차 계약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